안녕하세요.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고진감래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현순의 집에 들어온 건 2달 전이었지요. 겉으로는 어머니 잠깐만 쉬세요였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이 집은 며느리 지영의 규칙으로 굴러갔습니다. 규칙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건은 한 장만, 물은 미지근하게, 약은 식탁에 올리지 말 것. 아침이면 나는 약통부터 열었습니다. 내 약이 아니라 현수 약이었지요. 작은 칸에 알약을 나눠 담고 비타민을 접시에 덜어놨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맞췄습니다. 지영 구두는 늘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고 현수 운동화는 늘 던져져 있었지요. 나는 한 번 가지런히 잠시 뒤 다시 한 번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같은 동작을 2번 하면 마음이 조금 덜 흔들리더군요. 지영은 그걸 당연한 수고로 받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 방 앞에 두세요. 지영이 냉장고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짧게 대답했지요.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현수 속 약한 거 아시잖아요. 지영이 덧붙였습니다. 알아.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지요. 말이 아니라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점심 밥상에서 지영은 내 앞에 밥그릇을 제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밥상 끝, 내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작은 접시 하나를 툭 내려놨지요. 거기엔 생선뼈가 수북했습니다. 누가 봐도 치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치우시면 돼요. 지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 식모냐? 내가 지영을 똑바로 봤지요. 어머님 말은 곱게 하세요. 지영이 미소를 얇게 걸쳤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야 하니까요. 깨끗한 건 바닥이 아니라 말투야. 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훈계하지 마세요. 지영이 더 또렷하게, 더 공손하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현수는 그 옆에서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을 불렀지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현수가 눈을 피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지영은 밥상 위에서 내 자리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어머님, 밥은 싱크대 옆에서 드세요. 지영이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밥상에서 먹겠다. 내가 잘라 말했지요. 어머님, 손님 오면 보기 안 좋아요.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은 편한 데가 낫잖아요. 편한데? 나는 웃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편한 데지. 나는 부엌으로 가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습니다. 물은 미지근하게 데웠습니다. 현수 비타민도 다시 챙겨놨지요. 그리고 신발을 또 맞췄습니다. 아침에 맞춘 신발이 저녁이 되니 다시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일부러 구두 끝을 툭 차서 어긋나게 만든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맞췄습니다. 아직은 참고 보는 단계였으니까요. 밤이 되자 지영은 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짐은 베란다로 옮길게요. 지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중해서 더 잔인했지요. 내 짐을 왜 내가 옮겨? 내가 상자를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방은 못 들여요. 창고가 제일 깔끔하니까요. 지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영아,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감정 섞지 마세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수도 힘들어하잖아요. 현수는 또 나중에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더 듣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창고로 들어가 이불을 폈지요. 이불을 펴고 다시 한번 접어 각을 맞췄습니다. 습관처럼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손부터 정리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창고 문을 닫기 직전 지영 휴대폰 화면이 잠깐 보였습니다. 알림창에 짧게 뜬 이름 하나. 보안팀장. 내가 본 게 맞다면 지영은 회사 보안팀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싸움이 집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지요. 그날부터 나는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약 봉투를 챙길 때도, 물을 데울 때도, 신발을 맞출 때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현수가 회사 서류를 두고 가서 내가 들고 나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가 우왕좌왕하며 종이 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인턴 같았지요. 허리를 굽혀 종이를 줍는데 그 아이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주 짧게요. 2마디. 내 가슴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오래전 내 아이를 재우며 불러주던 자장가의 앞구절이었거든요. 괜찮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이 뭐야? 내가 아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서아입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서아야, 방금 그 노래 누가 불러줬어? 나는 목이 메어도 끝까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요. 서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분이 딱 2번만요.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 말이 내 귀를 후벼 팠습니다. 딱 2번. 내가 그 아이를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준 횟수와 같았으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영이 왜 보안팀장과 연락하는지, 서아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노래가 왜 이 집까지 흘러왔는지. 나는 더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요. 내일 아침 지영이 숨기는 게 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서아의 목에 걸린 낡은 사원증 줄이 내 눈앞에서 이상하게 오래 흔들렸습니다. 서아를 다시 본 건 그날 오후였지요. 회사 로비가 아니라 우리 동네 편의점 앞이었습니다. 비닐 우산을 쥔 채로 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우산살이 덜덜 떨렸고 서아 손등은 벌겋게 터져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조용히 불렀지요. 아, 어머님. 서아가 순간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를 회사에서 봤으니 어머님이란 호칭이 튀어나온 거겠지요. 손이 왜 그래? 내가 서아 손을 가리켰습니다. 괜찮아요. 물 많이 만져서요. 서아가 얼른 손을 숨겼지요. 괜찮긴. 이리 와.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현수 손 갈라질 때 바르라고 챙겨둔 거였지요. 서아 손등에 연고를 얇게 펴바르는데 서아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거 비싸 보이는데요. 서아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비싸면 뭐 어때? 손이 먼저야. 내가 딱 잘라 말했지요. 저 오늘도 야근이라서요. 늦을지도. 서아가 시계를 봤습니다. 야근이 아니라 버티는 거겠지. 내가 서아 얼굴을 봤습니다. 네. 서아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월세 밀렸니? 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지요. 이번 달이요. 오늘까지 못 내면 방 빼라고 했어요. 서아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 줄이 내 속을 세게 쳤습니다. 그래서 서아가 그렇게 마른 얼굴로 서 있었구나 싶었지요. 나는 가방을 열어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봉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현수 학원비라고 묶어두던 돈이었지요. 나는 그 봉투를 서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빌려.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안 돼요. 저 이런 거 받으면. 서아가 손을 때려 했습니다. 받아. 내가 밀리면 내 잘못인 척 세상이 굴러가.
내가 서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울먹이듯 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급한 게 있던 얼굴이었지요. 그날부터 내 마음속 우선순위가 확실해졌습니다. 누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지 나는 더 또렷하게 볼 생각이었지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습관처럼 신발을 맞췄습니다. 현관 바닥엔 지영 구두가 일부러 더 비스듬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가지런히 그리고 다시 한 번 가지런히 맞췄지요. 2번 맞추면 마음이 덜 흔들리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약통을 열었습니다. 현수 약을 나눠 담고 물을 미지근하게 데웠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숨을 쉬려면 루틴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때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비수를 던졌지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 다녀오셨죠? 지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짧게 말했지요. 회사 로비에서 누굴 만나셨던데요? 지영이 말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오해 사시면 곤란하잖아요. 오해? 내가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요즘 회사에 물건이 자꾸 없어지거든요. 지영이 손을 털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받으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아를 겨냥한 말이라는 걸 그 공손한 말 속에서 바로 알았지요. 지영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말해. 내가 낮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지영이 더 공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회사 질서를 지키는 것뿐이에요. 질서? 내가 질서야? 어머님 수준에서 이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이 끝나자 지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또렷했습니다. 보안팀장.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내가 보게 한 것처럼 느껴졌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술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눈이 풀린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더니 넥타이를 잡아당겼지요. 엄마 회사에서 일이 좀 현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무슨 일? 내가 바로 물었지요. 보안팀에서 사람들 불러 조사했대.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굴? 인턴 서아? 그 친구가 물건 훔쳤다고. 현수가 내 눈치를 봤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손에 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이 탁 소리를 내며 식탁에 닿았지요. 지영이 했지.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현수가 또 나중에로 빠지려 했습니다.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가 현수 말을 잘랐지요. 엄마, 제발. 우리 집에서 그 얘기하지 말자. 현수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지요. 집안이 아니라 회사 쪽에서 먼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국을 끓였습니다. 현수가 속이 상하면 국을 찾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물을 썰어 넣고 파를 올렸습니다. 국자를 한 번 저었고 잠시 뒤 다시 한 번 저었습니다. 그 사이 지영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문이 살짝 닫힌 방문 너머로 또박또박한 지영 목소리가 들렸지요. 팀장님, 원본 말고요. 캡처본 있잖아요. 네,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오후까지요. 인사팀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 주세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원본이라는 단어가 귀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 원본이 CCTV 원본이라면 지영은 지금 뭔가를 정리하려는 겁니다. 누명을 만들기 위해 아니면 자기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또 맞췄지요.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내 발걸음은 집이 아니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 안에 막지 못하면 서하는 도둑이 됩니다. 누군가가 만든 종이 한 장, 캡처본 몇 장, 그리고 혀 끝에 소문으로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서하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임시 출입증이 들려 있었고 목에는 사원증 줄이 없었습니다. 서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서하야. 내가 다가가자 서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서하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출입카드가 왜 없어? 내가 바로 물었지요. 보안팀에서 회수했어요. 서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임시 출입증 쓰래요. 그때 지영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흠없는 화장, 흠없는 미소, 그리고 흠없는 하대가 따라왔지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민폐 끼치시면 곤란해요. 민폐는 내가 끼치고 있어. 내가 지영을 똑바로 봤지요. 어머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서하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도난 사건 관련자예요. 서하가 그 말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관련자? 내가 한 박자 쉬었습니다. 누가 정했어? 절차가 정하겠죠. 지영이 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지영은 서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하 씨, 조사실로 올라가세요. 괜히 로비에서 눈물 보이지 마시고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 울지 않아도 서하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지영이 미소만 남겼습니다. 그 장면이 참 잔인했습니다. 반말 한마디 없는데도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더군요. 나는 서하 어깨를 살짝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하야, 겁먹지 마. 너한테 필요한 건 울음이 아니라 기록이야. 서하가 내 말을 이해 못한 눈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의 악의를 사회 경험이라며 삼키고 살아왔구나 싶었지요.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강 팀장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감사팀장, 강 팀장. 내가 저장해둔 번호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으면 지영이 바로 알아차릴 테니까요. 대신 로비 한쪽으로 물러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안에 원본 확보해. 캡처본 말고 원본. 보내고 나서 나는 지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서하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더니 보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안팀장과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그 눈빛은 정리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영이 단지 서하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나까지 묶어두려 한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니 내 방이라 부르기엔 민망한 베란다 창고 앞에 내 오래된 상자가 더 깊숙이 밀려 있었습니다. 지영이 일부러 길을 좁혀둔 거였지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방문자 출입 안내. 지영이 누군가에게 받아온 듯한 인쇄물이었습니다. 거기엔 외부인 출입 제한이라는 문장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지영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회사 근처는 가지 마세요. 내가 왜? 어머님이 움직이시면 서하 씨가 더 불리해져요. 지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책임 지실 수 있으세요? 협박이냐? 내가 짧게 말했지요. 협박이라뇨? 지영이 웃었습니다. 조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우면 지영이 즐깁니다. 나는 내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지요.
연고 뚜껑을 닫고 남은 봉투가 있는지 확인하고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또 맞췄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그 두 번째 동작에서 나는 결심을 끝냈습니다. 오늘 안에 원본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한은 끝입니다. 내일 아침엔 인사팀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영이 말한 오후까지 정리가 바로 그 뜻이니까요. 오늘 밤 CCTV 원본 파일은 지워지기 전에 내 손에 들어올까요? 지영 휴대폰 화면에 잠깐 스친 삭제 요청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베란다 창고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보다 더 차가운 게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정리라는 지영의 말. 그리고 서아 목에서 사라진 사원증 줄. 사람 하나를 도난 사건 관련자로 만들기엔 하루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나는 먼저 약통을 열었습니다. 현수 약을 칸칸이 나눠 담고 물은 미지근하게 데웠습니다. 습관을 붙들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맞췄습니다. 지영 구두 끝은 일부러 밖으로 벌어져 있었고 현수 운동화는 문턱에 걸쳐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가지런히 맞추고 잠시 뒤 다시 한 번 더 맞췄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신발이 계속 어긋나더군요. 마치 누가 일부러 발끝으로 건드리고 가는 것처럼요. 아침밥은 지영이 먹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의라는 말로 빠져나가면 그만이니까요. 대신 밥상 위에 뭘 남기느냐가 그날의 기분을 보여줬지요. 그날 지영은 생선뼈가 담긴 접시를 내 앞에 툭 밀어놨습니다. 어머님, 그건 치워주세요. 지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워. 내가 딱 잘라 말했지요. 어머님, 그러시면 집안이 더러워지잖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러운 건 집안이 아니라 내 속이야.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지영이 더 공손하게, 더 단단하게 말했지요. 현수는 밥을 삼키지도 못하고 물만 들이켰습니다. 현수야, 내가 불렀지요.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현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집이 아니라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영이 원하는 판이었지요. 나는 오전에 회사로 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아를 쳐다보면서도 눈을 피했습니다. 도둑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안 꺼내도 공기만으로 퍼집니다. 서아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임시 출입증을 손에 꼭 쥔 채로요. 손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고 눈은 밤새 울다 만 것처럼 부어 있었지요. 서아야. 내가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어머님. 서아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조사실 들어갔어? 아직이요. 보안팀이 잠깐 기다리라고.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먹지 마. 내가 해야 할 건 한 가지야. 내가 서아 손을 감싸며 말했지요. 뭔데요? 기억해. 오늘 누가 어떤 말로 널 몰아붙였는지.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끝에 누군가가 서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안팀 직원이었지요. 서아가 한 발 때려는 순간 지영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흠없는 정장, 흠없는 미소, 그리고 흠없는 아대. 어머님, 또 오셨어요? 지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아 건드리지 마. 내가 지영을 똑바로 봤지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지영이 한숨을 얹었습니다. 회사는 절차가 우선이거든요. 절차? 내가 절차를 만지고 있잖아. 어머님, 증거도 없이 그런 말씀하시면 명예훼손이세요. 지영이 더 공손하게,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지영 뒤로 보안팀장이 지나갔습니다. 지영과 눈이 마주쳤고 고개가 아주 작게 끄덕여졌습니다. 정리됐어요. 같은 표정이었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끄덕임이 삭제가 아니라 교체일 수도 있다는 걸요. 나는 로비 한쪽으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트리거일 뿐 지금은 원본을 손에 쥐는 게 먼저였지요. 대신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보안팀 서버 백업 경로 확인. 원본 흔적 남기고 확보. 그리고 곧장 보안 게이트로 갔습니다. 보안팀장에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보안팀장보다 손이 더 빠를 사람을 찾았지요. 보안실 문 앞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는 보안팀장 옆에 보안관리라고 적힌 명찰을 단 사람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내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보안관리 담당이지? 네, 맞습니다. 원본 영상은 자동 백업돼? 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가 순간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원본은 규정상. 규정? 내가 말을 잘랐지요. 규정이면 더더욱 원본을 건드린 흔적이 남겠네. 그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말해. 원본은 어디에 남아? 내가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서버의 1차 외부 백업에 2차 보관됩니다. 외부 백업은 누가 접근해? 관리자만 보안팀장 결재가 필요합니다. 결재.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요. 그 결재가 오늘 아침에 올라갔겠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팀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았지요. 지금 삭제 결제 흔적 확인. 원본 접근 로그 살아있음. 나는 화면을 덮었습니다. 로그는 확정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됐지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영이 서아를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지영이 서두르는 쪽으로요. 점심 무렵 지영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도 아니고 로비 옆 작은 휴게실이었지요. 사람들 눈이 닿지 않는 곳. 지영은 거기서 더 공손해졌습니다. 공손한 말은 사람을 더 깊게 찌르니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영이 물컵을 내 앞에 밀었습니다. 말해. 내가 짧게 했지요. 서아 씨, 오늘 안에 정리될 거예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끼어들면 더 커져요. 내가 키우고 있잖아. 어머님, 저는 회사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이 지키셔야 할 건 집에서 조용히 있는 거 아닐까요? 협박하지 마. 협박이라뇨. 지영이 얌전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 말 끝에 지영이 조용히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출입 제한 안내 인쇄물. 집에서 봤던 그 종이와 같은 양식이었지요. 어머님, 회사 출입도 제한될 수 있어요. 지영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면서 그 소리 하냐. 어머님이 누구신지요? 지영이 더 공손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런 건 밖에서나 통하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끝낼 싸움이 아니니까요. 나는 휴게실을 나와 바로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서아가 거기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밥을 먹지 못할 얼굴이었지만 따뜻한 국은 한 숟갈이라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서아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은 식어 있었고 숟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아 앞에 앉아 국을 다시 데워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가방에서 작은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아주 짧은 글씨였지요. 내 글씨는 오랫동안 결제와 보고서로 굳어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글씨가 떨렸습니다. 서아야, 너는 너야. 오늘 내 이름을 지켜. 이거 뭐예요? 서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가져.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머님, 저 이런 거. 가져. 내가 무너지면 내 이름부터 없어져. 서아가 손편지를 잡고도 한참을 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손이 떨려서요. 그때 보안관리 담당이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눈짓을 했지요. 나는 서아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건 하나야. 뭔데요? 조사실 들어가면 원본 보여달라고 말해. 캡처본은 인정하지 말고. 내가 딱 잘라 말했지요. 그런 말하면 더 미움받지 않을까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움받아도 돼. 도둑으로 남는 것보단 낫다. 서아가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안실 쪽으로 갔습니다. 보안관리 담당이 나를 문 옆으로 끌듯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보안팀장님이 결제 내리기 직전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지요. 뭘 결제해? 원본 영상 보관 기간 단축 요청이요. 삭제로 돌려 말하는 거네. 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 백업은 아직 건드리기 전입니다. 하지만 시간 없습니다. 시간. 그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오늘 안에 원본이 사라지면 내일은 캡처본만 남습니다. 캡처본은 손쉽게 바뀝니다. 누명은 그렇게 완성되겠지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 팀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트리거가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강 팀장. 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강 팀장이 바로 받았습니다. 지금 보안팀 결제 올라간 거 감사 라인으로 가져와. 공식 절차로 진행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원본 보존부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본 보존이라는 문 하나를 공식 절차에 박아 넣을 수는 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나는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약 봉투를 확인하고 신발을 맞추고 물을 데웠습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반복이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영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공손한 얼굴로 단단히 화가 난 눈. 어머님, 보안팀에 뭐 하셨어요? 지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할 일 했어. 어머님,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지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선을 넘은 건 너야. 어머님,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지영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가 어머님한테 뭐예요? 그 질문이 칼처럼 들어왔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대답하면 지영은 더 더럽게 움직일 겁니다. 나는 지영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서아 건드리면 너부터 끝이야.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손한 얼굴이 잠깐 찢어졌지요. 그리고 다시 붙였습니다. 아주 얇게. 어머님, 무서운 말씀하시네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인사팀 통보서 받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밤 원본은 정말 보존될까요? 지영이 식탁 위에 툭 내려놓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라는 종이가 내 눈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식탁 위에 놓인 채로 밤이 지나갔지요.
종이는 얇은데 그 얇은 한 장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누르는지 나는 너무 오래 봐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그 종이가 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지영이 스스로 만든 덫이라는 게 분명했지요. 새벽이 되자 나는 처럼 움직였습니다. 약통을 열어 현수 약을 칸칸이 나눠 담고 물은 미지근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가 신발을 맞췄습니다. 한번 가지런히, 잠시 뒤 다시 한번 가지런히. 내 손이 정리되면 머리도 정리되니까요. 현수가 잠에서 깬 건 내가 국을 끓일 때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물을 썰어 넣고 파를 얹었습니다. 국자를 한번 저었고 잠시 뒤 다시 한번 저었습니다. 그 사이 현수가 부엌 문턱에 기대서서 내 얼굴만 훔쳐보더군요. 엄마 그 통지서 뭐야?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 만든 종이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엄마, 회사에서 엄마까지 조사받는 거야? 조사받는 건 나 아니야. 나는 국자 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걸리면 만든 사람이 끝나. 지영이 정말 서아를 현수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현수야. 내가 아들을 불렀지요. 응. 나중에 그 말 오늘도 할 거면 입 닫아. 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현수가 굳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나중에가 막히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 하나가 나는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공기가 더 차가워졌지요. 지영은 공손한 얼굴로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영은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다. 어머님, 오늘 회사 오시려면 출입증 챙기세요. 내 출입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짧게 받았지요. 어머님, 알아서 하실까봐 걱정돼서요. 지영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히 또 누군가 피해 보실까봐요. 협박은 그만해. 협박이라뇨. 지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체면을 지켜드리는 건데요. 체면이라는 단어를 며느리 입에서 들으면 그게 칼날처럼 들립니다. 지영은 체면을 핑계로 사람을 자르고 자른 자리에 자기 자리를 넓히는 사람이었지요.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 분위기가 어제와 또 달랐습니다. 사람들 발걸음이 빠르고 엘리베이터 앞엔 줄이 길었습니다. 누가 봐도 오늘 뭐 터진다는 공기였지요. 서아는 로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임시 출입증을 양손으로 쥐고 손편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눈은 더 붉었지만 허리는 어제보다 고다 보였습니다. 서아야. 내가 다가가며 불렀지요. 어머님. 서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조사실에서 뭐라 했어? 캡처본 보여주면서 제가 노트북 가방에 손을 댔다고 서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원본 보여달라 했어? 했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원본은 보관 중이라고만. 잘했어. 내가 딱 잘라 말했지요. 그때 지영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은 서아를 보자마자 아주 공손히, 아주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오늘도 많이 힘드시죠?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 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감정으로 버티면 더 힘들어요. 서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지영을 불렀지요. 어머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영이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듣잖아요. 듣게 해. 내가 한 박자도 안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니까. 그 말이 끝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두 사람이 먼저 나왔고 그 뒤로 강 팀장이 나왔습니다. 감사팀장 강 팀장은 로비를 한번 훑더니 곧장 내 앞으로 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확인했습니다. 강 팀장이 낮게 말했지요. 지영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어머님이라는 호칭이 강 팀장 입에서 나온 순간 뭔가를 깨달은 듯 했지요. 그래도 지영은 미소를 붙였습니다. 미소는 마지막 방패니까요. 팀장님, 무슨 확인을 하셨다는 건가요? 지영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강 팀장이 지영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보안 원본 파일 접근 로그와 백업 보존 상태입니다. 지영이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팀장님, 저는 무슨 말인지 지영이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지영을 불렀지요. 그 공손함, 내 죄를 덮지 못해. 그날부터 판이 바뀌었습니다. 캡처본이 아니라 원본이 움직이는 판으로요. 강 팀장이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얇은 종이 여러 장이었지만 그 위에 찍힌 결제선과 보존 요청 문구는 명확했습니다. 원본 보존 명령, 관련자 출입 통제, 조사 절차 개시. 강 팀장이 또박또박 말했지요. 보안 게이트 쪽에서 삑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카드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지영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영이 화면을 확인하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영아, 내가 더 낮게 말했지요. 어머님, 이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지영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내가 잘못한 건 하나야. 내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려고 한 거. 어머님, 그런 말씀은. 그만해. 내가 끊었습니다. 원본은 거짓말 안 해. 서아가 내 옆에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기 편에 서준 공기였겠지요. 현수도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지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 씨, 저는 지영이 공손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지만 끝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집안을 지키려고, 집안 지킨다고 사람을 죽여? 내가 단호하게 쏘아붙였지요. 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죽인다는 말이 과했냐고 묻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면 그 사람의 일상이 죽습니다. 그게 내 기준이었지요. 강 팀장이 다시 말했다. 서아 씨 관련 사건은 감사팀이 직접 인계합니다. 인사위원회 통지서는 효력 정지. 효력 정지요? 지영이 공손한 척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강 팀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작성 경로부터 조사합니다. 지영의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공손한 말투만 남고 얼굴은 점점 굳어갔지요. 나는 그 순간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서아가 여기 서 있는데 내가 끝까지 수수한 어머니로만 있으면 이 아이가 또 흔들릴 겁니다. 보호는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때로는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강 팀장을 똑바로 보고 말했다. 강 팀장. 네, 회. 강 팀장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호칭, 지금 써.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강 팀장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영의 등을 꺾었습니다. 지영은 공손한 얼굴로 버티려 했지만 눈동자가 먼저 도망쳤습니다. 현수도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내가 이 집에 쉬러 온 줄만 알았으니까요. 어머님 지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회사에서. 지영아, 내가 딱 끊었습니다. 회사에서가 아니라 내가 회사로 끌고 왔어. 지영이 입술을 달싹였지요. 서아 씨는요? 지영이 끝까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분도 절차를 따라야. 따라. 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하자고.
강 팀장이 보안팀장과 보안관리 담당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절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백업 보존 확인, 접근 권한 확인, 관련자 호출. 누구 하나의 말이 아니라 종이와 기록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영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었지요. 서아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회장님. 서아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서아를 보며 말했지요. 지금은 그냥 내 이름 지켜. 그거면 돼. 서아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얼굴이 더 아팠지요. 나는 그 아이 주머니 속 손편지가 괜히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편지 글씨와 내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요.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원본을 공개하는 순간 지영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강 팀장이 들고 온 작은 USB 케이스가 내 손바닥 위에서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USB 케이스가 내 손바닥에서 차갑게 굴렀지요. 차가운 건 플라스틱이 아니라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의 공기였습니다. 지영은 끝까지 공손한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만 그 공손함이 더는 힘이 없다는 걸 나도 강 팀장도 로비에 서 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이 보안 게이트 옆 작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원본 확인은 규정상 이 자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강 팀장이 또박또박 말했지요. 그래. 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서둘러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절차를 지키려고. 지영이 하되 존댓말을 최대한 부드럽게 눌러 담았지요. 지영아. 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입 닫아. 지영이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공손함을 놓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지요. 회의실 안에는 강 팀장, 보안팀장, 보안관리 담당, 그리고 서아가 앉았습니다. 서아는 임시 출입증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내 눈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겁내는 건 결과보다 시선이었거든요. 사람들 시선은 한 번 찍히면 오래 남으니까요. 서아 씨. 강 팀장이 서아를 향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확인입니다. 질문에만 답하세요.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서아가 힘겹게 대답했지요. 강 팀장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날짜와 시간이 떴습니다. 문제의 시간대. 로비 한쪽 사물함 앞. 지영이 주장한 서아가 노트북 가방에 손댔다는 그 장면이었지요. 영상 속 서아는 사물함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방끈을 매만졌습니다. 그 모습만 잘라 캡처하면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영이 노린 게 그거였지요. 사람들은 수상해 보이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그게 진실인 것처럼 굳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원본은 캡처가 못 숨기는 걸 숨기지 못하더군요. 영상이 조금 더 이어지자 서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은 화면 구석에서 조용히 다가와 사물함 앞을 지나쳤고 손에 쥔 작은 봉투를 슬쩍 사물함 위쪽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발걸음을 돌려 사라졌지요. 몇 분 뒤 서아가 그쪽으로 다가가며 손이 봉투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을 지영은 손때따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변명이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지요. 보안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건 원본이 맞습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강 팀장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원본 접근 로그도 확보했습니다. 보존 요청 전 결제 시도 정황도 있습니다. 정황은 정황이고요.
지영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공손한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제가 봉투를 넣었다고 해서 그게 도난과. 지영아. 내가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말이 길다. 지영이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공손함은 남아 있었지만 내용이 비었습니다. 빈 공손함이 제일 초라하지요. 강 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아 씨 관련 도난 의혹은 즉시 철회합니다. 임시 출입증 회수, 사원증 재발급 진행. 강 팀장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서아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 강 팀장이 지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업무방해 및 허위 신고 정황으로 감사 절차 개시. 출입 권한 즉시 중지. 회의실 문 밖에서 삑소리가 또 났습니다. 지영 카드키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그날부터 판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쉬워도 원본 앞에서 버티는 건 어렵습니다. 지영은 끝까지 체면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지영이 숨을 골라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안 체면을 생각하시면. 체면? 내가 지영 말을 잘랐지요. 체면은 남을 밟고 만드는 게 아니야. 회장님,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서아 씨도. 서아 이름 꺼내지 마. 내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너는 그 아이 이름을 더럽힐 자격이 없어. 현수는 그제야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미안은 나한테 하지 마. 내가 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외면한 건 서아야. 현수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사과는 늦게 오면 칼날처럼 아프니까요. 회의실 정리가 끝나자 강 팀장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영 씨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규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소집, 징계 수위 확정, 필요시 법무 검토까지 규정대로 해. 내가 짧게 말했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서아 거는 기록으로 남겨. 내가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도난 의혹 철회와 명예회복, 공식 공지. 말로만 풀지 마. 예, 회장님. 강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시 출입증을 쥔 손이 조금 느슨해졌지요. 밖으로 나오자 로비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밝음은 따뜻함이 아니라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영은 로비 한쪽에 서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공손한 말투가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벌 받는 순간이지요. 말로 사람을 누르던 사람은 말이 안 나오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서아를 데리고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서아 어깨는 아까보다 덜 떨렸습니다. 서아야. 내가 걸음을 멈추고 불렀지요. 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 노래. 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딱 2번만 불러준 사람, 얼굴 기억나? 서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이상하게 남아있어요. 무슨 말? 서아가 숨을 삼키고 말했다. 서아야, 너는 너야. 그 말이요. 그 말이 어제 손편지랑 똑같아서 그 순간 내 속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보내던 날 울면서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거든요. 이름만이라도 지키라고, 너는 너라고. 그래서 내가 자장가 끝에 늘 붙이던 말이었지요. 서아야. 나는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지만 끝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 내가 했어.
서아가 얼어붙었습니다. 나 너를 한번 놓쳤어. 내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지킬 힘이 없었어. 그래서 보냈지. 서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말고.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정해. 나를 뭐라고 부를지. 서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데도 참고 있었지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너는 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 딸이야. 그 말이 끝나자 서아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울음이 터질까봐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도 되는 자리를 받은 사람처럼요. 집으로 돌아온 저녁, 나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영이 늘 정해주던 그 자리 말고 밥상 한가운데 2그릇을 놓았습니다. 따뜻한 국도 올렸지요. 국자는 한 번 저었고 다시 한 번 저었습니다. 손은 습관대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식탁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엄마 지영은 현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사 절차대로 처리돼. 내가 짧게 말했지요. 그럼 우리 집은 내가 정해. 내가 현수를 받습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 현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현수는 처음으로 나중에를 삼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아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서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앉아라고도 먹어라고도요. 대신 밥상 옆 빈자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의 초대였지요. 서아는 밥상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남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가 드디어 사람으로 채워졌지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한 자리를 더 남겨뒀습니다. 내 맞은편 숟가락이 놓이지 않은 자리 하나. 그 자리는 누굴 기다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아가 앞으로 스스로 선택할 자리를 남겨둔 겁니다. 오늘 당장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가 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이제 서아는 어떤 이름으로 내 곁에 남고 싶을까요? 밥상 위에서 김이 오르는 국그릇 옆 새 숟가락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